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옥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방문각에서 이제 행정법 관련, 그러니까 1차 행정법과 2차 행정절차론, 그리고 행정사 실무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사 이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가 최근에 중개사를 취득을 하시고 행정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자격증을 근데 교수님 모두 취득을 하면 네. 어떤 경쟁력 있는 어떤 효과라는 게 있나요, 교수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정말 행정사 이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을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이 이제 가치가 있을까, 또는 제 동기 또는 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행정사 합격을 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들이 그 행정사는 모든 일의 시작을 담당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각종 인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행정사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시작을 담당하는 건 우리 중개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무슨 일을 하려면, 그렇죠. 공간을 확보해야겠죠, 네. 일단.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누군가를 고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고 이런 인허가를 하는 거. 그런 인허가 쪽 자체가 이제 행정사가 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중개업을 하고 그 들어온 업체에 대한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적인 어떤 유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토지라든지 아니면 뭐 상점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뭐 토지에 대한 거를 하고 나서 뭐 공장을 짓든 뭐를 짓든 인허가는 항상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신고라든지 인허가는 반드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계약서 작성의 권한이 우리 행정사한테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 작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누군가를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계약서, 그러니까 근로계약서가 되겠죠. 그런 작성 권한도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에 관련된 어떤 자문이나 응답, 뭐 이런 상담, 이런 것도 다 행정사의 업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사의 업역이 굉장히 넓다는 이유로 행정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회성으로 어떤 중개 업무가 끝나는 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어떤 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행정사를 많이 취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출입국 쪽으로 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어떻게 될까? 나는 대학이나 어떤 회사가 많은 인접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원룸을 하면서 거기 혹시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비자 업무를 같이 담당해보지 않을까? 이거를 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따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상업지구에 있어서 공장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청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연계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행정사는 다른 자격증에 어떤 보완을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격증인 것 같아요. 저는 행정사가 이제 11년 차인데 12년 차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좋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셔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시험에 대해서는 일단 1차, 2차 두 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1차에서는 아무래도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뭐 최욱진 교수님한테 저 1차에 대한 공부 방법 아니면 합격 노하우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제가 좀 여쭤보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 그 시험 자체가 1차와 2차로 이제 구분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 시험은 온전한 절대평가입니다, 일단. 하지만 이제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절대평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상대평가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답안보다 잘 못 쓰면 점수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1차는요, 그냥 실질적으로도 절대평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총칙이랑 행정법이랑 행정학 세 과목을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 전체 평균이 이제 60점을 넘기면 되는 것이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이제 40점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과락이 발생해서 1차를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1차는 사실 교수님 2차 시험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 수험생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방심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1차가 없으면 2차가 없는 것이고 1차 공부를 시작하실 때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은 2차 공부를 병행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1차를 내가 미끄러지면 또 이제 2차 공부했던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1차를 잘 공부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행정학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사 시험이 아직 전통이 그렇게 길진 않지 않습니까? 엄청 길지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잘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급하신 분들은 기출 선지를 단순히 이제 암기해서 1차 시험을 급박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 요즘에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걸을 거는 또 거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가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잘 거르고 믿고 따라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기출이 된 주제 중에서 워딩이 좀 바뀌어서 표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행정학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 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사실은 교수님 2차 공부할 때 많이 쓰이나요? 2차 공부할 때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행정학이 사실 행정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행정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업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에 관한 법령이나 어떤 행정에 관한 상담, 응답 이것이 우리 행정사의 업무고 그거는 다른 자격증하고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행정을 좀 제대로 알고 이제 그런 기초를 잡아둔다면은 나중에 돈 버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2차 과목에 이제 답안을 잘 쓰는 것과 행정학은 예를 들면 민법이라든가 뭐 행정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과목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 행정학 자체를 좀 잘 못하면 1차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1차 공부를 하실 때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거리감이 좀 2차 과목과 있어 보일지라도 1차는 중요하니까 어찌됐건 세 과목을 공부하실 때 에너지를 좀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한 과목이라도 미끄러지면은 우리가 1차 시험에 못 붙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1차 공부하면서 또 2차 공부도 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차 공부는 별도로 또 진행하고 계신 중이니 행정학도 이제 예를 들면 민법이라든가 행정법처럼 비슷한 공부량을 가지고 1차는 진행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차 공부와의 연계성 때문에 민법이라든가 행정법에 좀 치우치는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좀 균등 배분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전체적인 좀 1차의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행정학 시험을 또 직접 보기도 했고 시험지 보고 한번 나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응시 인원이 가장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궁금해서 한번 시험을 봤던 건데 행정학만 응시 인원이 많았던 것 치고는 1차 시험 난도가 행정학의 경우에는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기출이 최고다. 그거는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 위주로 공부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을 네. 한 가지 더 네. 있는 게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네. 민법을 공부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행정사 1차에 민법 총칙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나요? 많이 되죠. 왜냐면은 중개사가 공부했던 그 계약이 이제 2차 한 과목의 계약법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로 오신 분들은 사실 계약법이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개사이신 분들은 좀 수월하게 접근을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죠. 교수님 근데 행정법은 어떠십니까? 행정법을 또 가르치고 계시니까. 행정법도 기출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게 기출이 중요하다 해서 기출로만 다 우리가 뭐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출에서 나온 논점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게 표현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이제 앞면을 물었는데 뒷면을 묻는다던가 뭐 이러기 때문에 그 기출 지문에 대한 뭐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은 기출로 반복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데 합격하는데 충분한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출 지문만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거는 맞아요. 그럼 이거는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10회, 11회, 12회 이렇게 기출 지문을 놓고 동일한 지문이 나온 개수를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그럼 동일한 지문이 나온 개수는 진짜 몇 개가 없거든요.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보면 동일한 데서 나왔어. 같은 논점에서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된다면은 이제 뭐 1차는 기출로도 가능하죠. 2차 시험도 이제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60점을 넘으면 절대 합격이고 그 다음에 40점을 넘게 되면은 그 과목의 꽈락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과목을 잘 봐도 떨어지게 되죠. 사실 논술형 시험이에요. 2차는. 그러니까 1차처럼 객관식이 아닌 논술형 시험에서는 60점 넘기가 쉽지가 않고 커트라인이라는 게 보통 55점 전후반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절대적인 상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가장한 절대평가다 뭐 이렇게 맞아요. 좀 얘기를 해서 뭐 회사나 외본까지 합쳐서 총 300명이라는 정원을 이렇게 딱 잘라서 뽑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과목에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뭔가 실력을 내공을 다지고 들어오면은 2차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유리하죠. 1차의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2차의 계약법하고 연관이 되고 경우는 행정학,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 2차의 뭐 사무관리론 그 다음에 뭐 제가 맡고 있는 절차론이나 실무법에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에는 좀 열심히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2차에서 쉽게 적응을 하고 합격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자, 2차는 5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 1문제와 약술 3문제 하면 숫자는 4문제인데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이렇게 4문제인데 논술 1문제가 이제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총 5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은 이게 행정사가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12회 때 경쟁률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것처럼 이 추세로 나간다면은 5문제를 다 어느 정도 잘 써주셔야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범위가 사실 그렇게 막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민법도 이제 민법의 한 계약편이 되고 행정법 중에서도 행정 절차론 해서 절차 부분만 이제 한 과목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 뭐 법령 2개 그 다음에 뭐 이제 실무법도 법 3개 이렇게 바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논술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다 외워야 된다는 부담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공부량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좀 짧아요. 2차가 우리가 한 과목당 50분이기 때문에 모든 주제를 다 쓸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은 시험 시간이 짧다라는 것을 좀 이용을 한다면 또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줄여야 되는 거, 그거는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전문가니까 이제 학원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런 좋은 행정사 자격증 어떤 쪽에서 좀 비전이 있을까? 최국준 교수님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그냥 제가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냥 넌지시 이렇게 듣기에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 업무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이제 직면하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입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당분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 부족한 인력을 갑자기 인공지능으로 뭐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 같아서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 한번 생각은 해봤었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런 출입국 업무 쪽으로 간다면은 반드시 우리 자격증을 네. 좀 불러오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업의 어떤 근로자를 그러니까 단순 근로자를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단순 근로자를 뽑는 거는 국가가 외국 이제 나라와 이제 협정을 통해서 이제 데려오기 때문에 행정사 자격이 뭐 이렇게 크게 필요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온 이제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을 가르치면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계속 우리나라에서 체류해서 또 일을 하려면은 뭐 E7이나 아니면 FE 같이 뭐 또 체류 자격을 변경한다든지, 자, 이런 모든 관여하는 것이 이제 행정사의 업무예요. 출입국 대행 기관으로 행정사가 대행 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이런 당연히 출입국 업무는 행정사가 전담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외국인의 숫자가 정말 많죠. 외국인 숫자는 최국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하고 맞물려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과연 누가 담당할 것이냐? 그건 행정사가 담당하는 거거든요. 행정사라는 그냥 단순 자격증의 어떤 미래 가치 뭐 이런 거를 따져본다면은 답은 나오죠. 이건 출입국 대행 기관으로서 지정된 게 행정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좀 일거리가 많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그래서 더욱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자부심이 생기네요. 그러면은 결론은 행정사가 업무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중개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행정사를 취득을 했을 때 뭔가 더 업역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좋기는 하죠. 그런 느낌이겠군요. 저는 이제 행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사로 오면은 이분들은 나랑 평생 같이 행정사 하실 분들이구나라고 해서 되게 반갑고 되게 좋아요. 좋기 때문에 그런 반갑고 좋은 거를 그냥 반갑고 좋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합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합격해서 좋은 인상으로 서로 남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강사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저 역시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1차 가르치고 있는 강사로서 1차 행정학 공부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합격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커리어도 잘 짜놨고 했으니까 그냥 믿고 그대로만 이제 따라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무난하게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문각에 오셔서 합격의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